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아드님이 이제 30살인데, 아버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일찍 결혼시켜서, 자손도 좀 보고, 이제 그런, 좀, 어떤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완전히, 일반적으로 볼 때 좀 그런 사주는 좀 보기 어려운데 여자 사주가 너무 완벽해요. 관인상세하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조건을 따지는 거. 여자들이 아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젊은 나가시는데 그런 걸 완전히 그 사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오면은 뭐 가정에 그 다음에 무슨 직업,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차는 뭐 타고 다니느냐, 뭐 이런 거 하여튼.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 깨끗하게. 그냥 남자가 완전하게 만들어진 상태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어제 저녁에 또 사주를 하나 이렇게 또 좀 분석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한 번 이렇게 뭐 아들 장가 좀 보내야 되겠다고 주위에 이렇게 광고를 하시니까 또 그런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사주. 여자분들 사주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굉장히 또 지난번 거하고 또 좀 반대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편관이 있는 사주인데 편관이 있는 여자들은요, 그렇게 어떤 조건을 안 따져요. 딱 봐서 처음에 매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즉, 그 편관들이 멋있잖아요. 겉에서 봤을 때 멋있고, 또 기분도 뭐, 어떤 기분적인 거, 그리고 편관 자체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요. 정관은 이렇게 뭘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냥 그런 게 없어요.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겁도 나오는데 그걸 한 번도 이렇게 안 해봤던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야. 내가 정말 이 남자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설령 나중에 못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근데 정관은 그걸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있잖아. 다 자기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 고무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객관적인 걸로 봐서 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떤 부모님 생각이지 본인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사주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편관 있는 사주들은요, 좀 대범해요. 내가 희생할게, 내가 밀어줄게, 또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또 전혀 뭐 지난번하고도 좀 다르잖아. 그래서 오늘 조금 시원한 사주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에 며칠 여기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름을 공란을 안 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니까 허전해요. 제가 이제 이름을 적어 놓고 계속 이 관계를 이렇게 논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해서 받는 사주 가지고 이름을 뭐 한자로 좀 불러달라 그런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름 사주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제목을 보면 이제 카리스마에 반해 결혼한 여자,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 카리스마가 우리가 보통 살기야, 살기. 관인데, 요 관자가 정관이 있고 이렇게 편관이 있어요. 요 정관은 이 칼의 모양이 요렇게 밖으로 이렇게 즉 나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근데 편관은 칼날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은 살기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좀 형태가 다르죠. 이 정관인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관 남편은 그 여자한테 어떤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고 또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이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여자를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편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기분에 따라서, 그냥 억압적인 것도 또 있어요. 편관 자체. 그래서 편관은 이게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기.
우리가 보통 그냥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요 살기가 있다고. 이 편관은요. 물론 이제 편관도 살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살기를 제거하는 식신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게 순화되는데, 일반적으로 편관이 있으면 보통 오행으로 치면 이제 금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금기운이. 이 금기운이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경금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직업적으로 우리가 추명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요. 어떤 강인함이 있죠. 절도가 있고. 그래서 군인들, 경찰, 뭐 판검사, 요 경금 하나 자체가 그런 어떤 인상을 주고 또 그런과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신금은 대체로 정리가 된 이게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편 쪽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뭐 행정직 쪽이 좀 많아요. 이런 제어되지 않는, 제대로 가공이 되지 않는 이런 거는 묵직함, 그 다음에 냉정함, 그 다음에 결단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살기를 느끼는데, 신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좀 까다로운 건 있죠. 보석 개념이니까. 여기 보면, 자, 식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식신. 이 식신은 기본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이 상관은 실질적으로 일간의 의지를 이렇게 내가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의사에 관계없이. 어떤 때는 본인도 이렇게 섬찟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일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순발력이 있고 위트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또 단점은 말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면. 그 대신 이 상관은 어쨌든 간에 요즘에는 저 사회성이 꼭 필요한 게 상관이에요. 식신처럼 뭔가 재고 또 꼼꼼하게 따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툭툭 내뱉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이 상관이 있으면 좋아요. 딱 만나면서도 한두 마디 존댓말하고 그다음부터 나이가 비슷한데 비슷할 연령대 같은 경우는요, 약간 반말아. 반존경. 그런 말. 그런 거 있죠. 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방 친해지죠. 그 사람이, 이 상관 있는 사람들이 사회성은 좀 뛰어나다고 봐야 돼, 일단. 자, 요 상관에다가 이 편관이 지금 요게 남편인데, 상관과 이 편관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요, 이 주인공은 남자를 고를 때 가능성을 보고 고른다는 거예요. 가능성. 때로는 어떤 카리스마, 또 어떤 외모에서 딱 이렇게 이렇게 딱 그 순간에 그게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우리가 보통 뭐 콩깍지 씌웠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 보고 내가 이렇게 딱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관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사주는요, 본인이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식신에서 정관이 있는 그런 사람은 조건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 이렇게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즉, 사랑받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내가 궁핍하지 않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관 있는 사람들은요, 괜찮다 이거야, 내가 희생할 각오도 돼 있고, 내가 남편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근데 요 사주의 구성에서 보면은, 이 사주가 좀 습하고 조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했다는 거는 쉽게 해서 이제 건조란 개념이죠.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른 사람들은 몸이 말랐다는 게 아니고 드라이. 그러니까 조 개념은 그런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까칠해요. 헤어질 때도 한번 이렇게 헤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습한 사람들은 이 정이 있고 이게 뭔가 끈적끈적하게 연결된 것 같아. 그래서 헤어진다고 하는데도 자꾸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지질 못한다는 거야. 습이 있는 사람들. 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의미는 이 생산성이 있다는 거야. 습이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임신도 잘 될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임신도 잘 안 될 수도 있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조건을 봐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 습하다는 건 생산성이 있다.
여기 토인데, 문전 옥답이라는, 여기 이게 습하기 때문에 뭔가 씨앗을 뿌리면 바로 발화가 된다는 거예요. 요것도 습목이에요. 습목. 그 다음에 습토. 그 다음에 이것도 토. 이것도 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은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습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이 많으면은. 이럴 때는 뭐가 와야 돼요? 병화가 와야 되겠죠? 혹은 간목 같은 게 와가지고, 간목이란 여기서 어떤 바람 역할도 하니까 습한 걸 이렇게 바람에서 말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뜨면 당연히 이런 건 증발되겠죠? 어느 정도 조절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오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용신이 화하고, 여기서는 지금 습토가 많기 때문에 이 토가 와서 일단 간목이 만약에 왔을 때도 좋은 현상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간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기토는 좀 악하다는 거예요. 무토 같은 게 떠 있어가지고, 무토는 기본적으로 습한 조한 상태지만 이 습이 이렇게 많으면 어느 정도 조절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 지난번 사주하고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남자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고른다. 그 다음 때로는 이게 특히 이 어머니 입장에서, 이 따님을 두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야. 도대체 뭘 보고 어디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어떤 본인만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모호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어머니가 봤을 때 불안하거든,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그 다음에 외모, 혹은 본인이 이렇게 딱 봐서 어디에 꽂혀서 이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근데 대부분 결과는 좀 안 좋아요. 그렇게 된 경우. 그게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자꾸 애가 그걸 못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맨날 싸우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어쨌든 본인이 사주 구성이 이 편관이 되어 있고 상관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요, 가능성을 보고 남자를 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운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먼저 화운하고 이제 토운이 오면 좋은데, 지금 화운이 시작됐죠? 여기서. 4, 5미 30년 동안. 지금은 운은 좋아요. 자, 요런 경우는 이제 개미인데 천간에 이제 개수가 오면 지금 좋죠? 물론 해수도 있지만 이게 떠 있을 때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옥토에다가 이 문전옥답에 이게 이슬비가 내리니까 촉촉하게 딱 을목이 자라게 맞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불도 정화가 있고, 요런 상태. 근데 여기서 이제 운에 의해서 이게 사주 기본보다는 운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개미 대운이니까 미가 오면 해면이 목국이 되죠. 이렇게 되면 목이 많아지면 이 토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쉽게 해서 토가 갈라진다는 거야. 이 해면이 목이 많은 상태잖아요, 지금. 삼합이 된 상태에서. 그럴 경우는 무토 개념에 토가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연운으로 보면은 신축년인데, 이렇게 오면은 이 천간에 지금 식신이 오거든요. 식신이 오면 이게 상관하고 이렇게 식신상관 같이 있으면 이게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식신 자체가 오면은 약간 혼란이 온다는 거야.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가 식신성을 내가 또 운에서 오면 더군다나 이 식신 기운이 강해져 버리거든. 그럼 내가 그동안 생각했다고 그동안 행동했던 그 자체가 아니고 식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축이 오면 또 습토가 와가지고 이 화기를 다 쭉 빨아들여 버린다고, 한 방에.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일어나겠죠. 자, 월운을 보면 이제 정유월이에요. 이 정화가 오면 천간에 기본적으로 편인이 오죠. 편인성, 요게 지금. 편인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신 활동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상태는 아니야. 지지에 유가 오면은 지지가 묘유에서 충돼서 요 배우자 자리에
충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충이라는 거는 힘을 내가 똑같이 지금 왕지기 때문에 왕지는요 상대편을 생할 생각도 않지만 내가 생을 받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왕지는 기본적으로 왕다운 모습을 보여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금극목이 되죠. 오행으로, 극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묘목하고 묘목이 이 토를, 소토를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기보다 이 묘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금하고 같이 맞짱 뜰만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봄 기운이고 요거는 가을 기운이잖아. 그런 현상에서 요거는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게 월요는 좋지 않다. 그 일지를 보면 을축이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습목이 오고 또 습토가 와서 전체적인 기운을 습하게 만들으니까 이 주인공이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자도 더군다나 음이기 때문에 습한 기운이 이렇게 많으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질환에 약간 어떤 그런 걸로 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가능하면은 습보다는 건이 좀 좋아요. 조가. 예, 건강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산성을 따질 때는 이제 습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인간성을 따질 때도 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다운 맛이 있지. 이 조하면은요, 사람다운 맛이 없어요. 완전 로봇 같아.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적 성향이 좀 강해서 습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편관이 있으면 여자가 이 주인공이 남자를 특히 이 편관이 이렇게 천간에 뜨면은 남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희생할 어떤 그런 각오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자를 가능성으로 만났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를, 헤쳐나가면서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할 가능성도 각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는 그 사주에서 원하는 그 상대를 만나게 돼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이 이제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 사주에서 본인 생각이 아니에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순간에 꽂혀버리면 그때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생각보다 때가 되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아유 저거 어울리지 않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마음에 들면 하는 거죠 뭐. 그걸 누가 말려? 못 말리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우리가 보통 잰다고 그러죠. 너무 심사숙고하면은요 그거 힘들어. 일단 만나서 뭔가 조절하고 깎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처음부터 다 맞춰서 간다 하는 그런 먼저 이제 식신하고 정관처럼 다 이렇게 깎아져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미혼인 남녀는 한번 이제 고려해 보시고 한번 유튜브 보시고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 사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고르실 때 너무 신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좀 안전적으로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내가 그걸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